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 프로포절 발표를 하게 된 김정일 교수님 연구실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 손경준입니다. 바쁘신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연구한 내용을 훌륭하신 교수님들께 심사받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박사과정 기간 동안 연구한 내용은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Based Reinforcement Learning Model for Scalable 3D Cross-Point Array Structure Design Considering Signal Integrity Issues입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Introduction에서는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High Density, High Bandwidth 메모리의 수요가 증가하며 3D Cross-Point 메모리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으며 3D Cross-Point 메모리에서 생기는 Signal Integrity Issue와 Research Motivation, Objectives, Originality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3D Cross-Point 메모리에서 주요 Signal Integrity Issue인 크로스톡과 IR 드롭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해 디자인과 모델링한 내용 및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분석 방법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기반의 Scalable 3D Cross-Point Array Structure 디자인을 위한 강화학습 모델을 제안하고 다음 챕터에서는 Machine Learning과 Signal Integrity 관점에서 제안한 강화학습 모델에 대한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커션과 컨클루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Cloud Computing, Metaverse가 각광받으면서 High Density와 High Bandwidth 메모리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메모리 스토리지 하이어키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DRAM과 NAND 플래시 메모리 간의 메모리 퍼포먼스 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채우기 위해 MRAM, RRAM, 3D Cross-Point 메모리와 같은 뉴 메모리를 사용한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즉 하이 퍼포먼스의 non-volatile한 메모리가 등장합니다.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에서 각광받고 있는 3D Cross-Point 메모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D Cross-Point 메모리는 그림과 같이 월라인과 빌라인이 교차하는 모양의 컴팩트한 2층의 크로스포인트 어레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사이에 Phase Change 메모리와 Open Thread Switch Selector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3D Cross-Point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NAND 플래시 메모리보다 1000배 빠르고 내구성이 좋으며 캐패시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DRAM과는 달리 새로운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DRAM보다 density가 높습니다. 3D Cross-Point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텔은 Optane 시리즈, 마이크론에서는 X100 시리즈를 개발하였습니다. 두 어플리케이션 모두 bandwidth, latency 등 퍼포먼스 측면에서 기존의 NAND SSD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에서 3D Cross-Point 메모리의 점유율 및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3D Cross-Point 메모리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여러 분석 리포트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2023년에는 레베뉴가 3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NAND와 DRAM보다 시장 성장이 훨씬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3D Cross-Point 메모리는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에서 아주 각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가자면 반도체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노드가 점점 파이너해지고 있으며 under 10nm를 넘어서 현재는 under 5nm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다양한 물질과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density와 bandwidth는 증가하는 반면에 크로스톡, IR 드롭 등의 signal integrity 이슈들이 점점 시스템 퍼포먼스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D Cross-Point 메모리는 현재 20nm 공정을 사용하고 있고 추후에는 더 파인한 공정을 사용할 것이며 signal integrity 이슈 또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D Cross-Point 메모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signal integrity 이슈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인터커넥션 라인 간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크로스톡 현상으로 인한 voltage margin degradation, 하이 덴시티로 인한 긴 인터커넥션 라인으로 IR 드롭 이슈 또한 voltage margin을 디그레이드 하게 됩니다. 이러한 signal integrity 이슈들로 이웃한 메모리 셀이 켜지거나 타겟하는 셀이 켜지지 않게 되면 메모리의 endurance 감소 또는 operation error가 일어나게 됩니다. research motivation입니다. 반도체 공정이 더 미세화되면서 인터커넥션 간의 간격은 narrow해지고 길이는 길어지게 되어 크로스톡과 IR 드롭 같은 시그널 인테그리티 이슈들이 볼티지 마진을 디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볼티지 마진이 확보되지 않으면 operational disturbance 또는 failure가 일어날 수 있으며
메모리 퍼포먼스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시그널 인테그리티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그널 인테그리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방법들은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또는 제한된 범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최적화한다면 옵티멀한 디자인을 찾을 때 다양한 공정과 스케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위해 3D 크로스포인트 메모리 모델링과 시그널 인테그리티 분석이 필요하며 스칼라블한 리인포스먼트 러닝 모델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그널 인테그리티 이슈들에 대한 분석이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D 크로스포인트 메모리를 이용한 128GB 인텔 옵테인의 샘뷰를 보시면 월라인과 빈라인을 제외하고 총 5개의 메탈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4와 M5 사이에 오른쪽 구조와 같이 메모리 엘리먼트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가장 아래에는 디코더, 드라이버, 센스 앰플리파이어 등의 페리퍼럴 서킷들이 위치합니다. 메모리에서 SI 분석을 하기 위해 다이샷에서부터 유닛 메모리 사이즈를 디파인합니다. 먼저 128GB 칩에서 시작하여 16뱅크 시스템으로 가정을 하였을 때 하나의 뱅크는 8GB 사이즈가 되며 1024개의 메모리 어레이 타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원 매트는 2K×2K의 월라인과 빗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nm 프로세스 테크놀로지를 사용했을 때 다음과 같은 디멘전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리퍼럴 서킷들은 이제 아래에 위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한 내용을 기반으로 메모리 셀에 대한 비헤이비어 모델, 인터커넥션 RC 모델, 그리고 언더 페리퍼럴 서킷 모델에 대하여 각각 모델링을 하여 서킷 시스템으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앞서 모델링한 내용과 페리퍼럴 서킷까지 모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풀 시뮬레이션의 구성 및 시그널 인테그리티 이슈를 분석을 합니다. 먼저 크로스톡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드-라이트 오퍼레이션 동안 크로스톡으로 인해 생긴 커플드 볼테이지가 이웃한 메모리 셀을 키게 된다면 인듀런스가 감소하고 오퍼레이션 에러가 생기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원라인과 빈라인의 라이징 falling 엣지 부분에서 볼테이지가 크로스톡 이슈로 인해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볼테이지 마진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R 드롭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메모리 셀 입장에서 보았을 때 코어 페리퍼럴 서킷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다음 같은 그림에서는 이제 왼쪽과 위쪽에 각각 코어 페리퍼럴 서킷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메모리 셀은 베스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메모리 셀은 워스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ead write 오퍼레이션 동안 인터커넥션 라인에 따라 볼테이지 드랍이 발생되며 이렇게 드롭된 볼테이지로 인해서 타겟하는 메모리 셀이 켜지 못하는 오퍼레이션 에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 케이스일 때와 워스트 케이스일 때의 메모리 셀의 볼테이지 마진을 보시면 약 44.6%만큼 디그레이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write 드라이버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메모리 셀을 골라서 오퍼레이트 하는 게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컨넥션 파라미터들을 바꿔가며 레이시오에 따른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을 때 아이드롭과 크로스톡 현상에서의 트레이드-오프 릴레이션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그널 인테그리티 이슈들을 고려하였을 때 플루이드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최적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테크놀로지 리미테이션과 애스펙트 레이시오를 고려하여 피지컬 파라미터에 대한 디자인 리비전, 또 메탈이나 다이렉트릭 물질을 로우 레지스티비티, 또 로우 K로 변경, 혹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타이밍이나 페리퍼럴 서킷을 공유하는 등 시그널 인테그리티 이슈들을 미티게이트하기 위한 다양한 최적화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최적화 방법들은 리미테이션이 존재합니다. 메모리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룰 기반으로 설계, 시뮬레이션을 통한 테스트로 SI 분석 및 리비전을 통해 최적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SI 분석 방법은 리비전이 진행될 때마다 다시 반복해야 하며 정해진 디자인 룰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원타임 메소드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테크놀로지 노드 사이즈와 같은 트리비얼한 컨디션이 바뀌게 되면 전체 디자인이 리모델 되어야 하고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최적화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머신러닝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리서치 모티베이션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안한 강화학습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왜 3D 크로스포인트 메모리 디자인에서 강학습 모델이 필요한지 짚고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학습은 다른 옵티마이저들보다 non-linear object와 constraints가 있는 문제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그널 인티그리티 이슈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학습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옵티멀한 솔루션 뿐만 아니라 솔루션을 이끌어내는 이 폴리시까지 도출해내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찾을 필요 없이 강학습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하는 강학습 모델로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강학습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MDP를 잘 구성하여야 하는데 옵티미제이션을 위한 컨스트레인트들을 MDP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습 베리언스가 늘어나게 되고 불안정하게 학습하여 수렴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에서 클래핑 메소드와 Autocrating Network에서의 Temporal Difference 메소드를 통해 학습의 베리언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다시피 제 강학습 모델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Markov Decision Process에 맞게 튜플을 정의해야 됩니다. 제안한 Optimal Interconnection 디자인 모델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그림을 보시면 State, Action, Policy, Reward를 MDP에 맞게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Policy는 Multilayer Perceptron, Long Short-Term Memory, Actor Critic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The Policy Update를 위한 강학습 방법으로는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을 사용하였고 근데 구체적으로 강학습 모델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DP에서 State와 Action입니다. State는 현재 인터커넥션의 상태로 벡터로 표현했습니다. 1과 0으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를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월라인, 나머지 부분은 빈라인으로 가정하여 1을 인터커넥션, 0은 빈 부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액션은 이전의 상태에 월라인이나 빈라인을 추가하는 즉 스테이트 벡터에 1을 추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벡터에 1을 추가했을 때 빈라인의 첫 번째 인터커넥션 라인을 긋는 것으로 실제 구조에서는 선이 그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policy입니다. policy는 이전의 액션과 스테이트로부터 다음의 액션을 결정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K-번 스테이트가 멀티레벨 퍼셉트론을 거쳐서 하이 디멘션의 인베디드 벡터로 변환됩니다. 그 다음 롱 셔텀 메모리를 거치게 되는데 LSTM2의 이전의 스테이트와 액션 내용을 기반으로 러닝 프로세스를 안정화해줍니다. 그 다음 액처 크리팅 모델을 통해 스토캐스틱한 폴리시를 나타내고 여기서 샘플링을 통해 다음 액션을 정하게 됩니다. 리와드는 이를 기반으로 모델이 학습함으로 가정이 잘 되어야 합니다. 설계에 있어서는 크로스토크와 IR 드롭 같은 시그널 인티그리티 요소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넘버 오브 비트를 설정하여 프랙티컬한 요소를 같이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reward 펑션은 각 요소에 알파, 베타, 감마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곱해서 나타내며 이를 이용하여 각 reward의 요소의 중요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인터커넥션 라인이 그어져 있을 때 원라인과 빈라인이 만나는 크로스 포인트의 개수가 비트의 개수가 되고 크로스 이슈에 대한 팩토로는 이제 인터커넥션 라인 간의 거리에 따라 케이스를 나누어 리와드를 차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width의 1.5에서 3배의 값에 대한 4개의 케이스로 나누었으며 마지막으로 IR 드롭을 고려하기 위해 best case와 worst case 간의 시그널 패스 차이를 기준으로 리와드를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입니다. 디스카운트 팩터는 모델이 즉각적인 보상과 포텐셜 보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요소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사용하게 되며 결론적으로 전체 리와드는 아래의 식처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정한 MDP 튜플들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면서 폴리시에 대한 옵티미제이션을 위해 PPO를 사용했습니다. PPO는 TRPO라는 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에서 발전된 강화학습 방법으로 두 방법 모두 학습을 빨리 하기 위해 가능한 큰 스텝으로 업데이트하고 싶지만 또 너무 크게 업데이트가 되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클래핑이라는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PPO는 기존 세컨드 오더를 계산하는 TRPO와는 달리 1차 근사를 이용함으로써 계산량이 작고 뿐만 아니라 Stability, Reliability, 제너럴하게 어플리커블한 점에서 A2C, Acer, TRPO 등의 여러 학습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학습 퍼포먼스가 더 좋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어 저희 모델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핵심적인 수식인 Objective Function을 보았을 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되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을 보시면은 RT는 지난 policy와 new policy 간의 probability ratio를 정의하며 original loss는 RT8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cessively large update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된 개념이 클리핑인데요. 1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만큼의 제한을 걸어주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왼쪽 그래프처럼 A가 양수면 R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되는데 클리핑으로 인해 1 플러스 입실론에 제한이 걸리며 오리지널 로스와 클립 로스 간의 비교를 했을 때 저항값을 취합니다. A가 음수일 때는 반대로 R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되지만 역시 클리핑으로 인해 1 입실론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 항에 대한 내용은 value function error term으로 temporal difference error을 이용하여 크리틱의 misestimation을 방지합니다. 아래의 몬테칼로 방법이랑 비교해보면 에피소드가 다 끝나야 업데이트가 되어 variance가 높은 몬테칼로 방법과는 달리 temporal difference 방법은 매 스텝 얻은 리워드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variance가 다소 적게 나타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verification과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한한 강화학습 모델에 대하여 verification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학습이 잘 되어 수렴을 잘 하였는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 컴포넌트들이 잘 컨트리뷰션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시그널 인투이티 관점에서는 강학습 모델이 제안한 옵티멀 디자인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컨벤셔널한 디자인과 비교하여 얼마나 더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왼쪽은 스케일에 따른 Normalized Reward 그래프입니다. 각각 16x 16, 32x 32, 64x 64 스케일에 대하여 학습을 진행하였고 각각 2만, 4만, 9만 번의 러닝 스텝이 지나 수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스케일에서는 다소 적은 스텝에서 수렴하였지만 64x 64가 같은 큰 스케일에 대해서는 그래프가 공진이 크고 조금 언스테이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수렴하는 데까지의 learning step, learning time, 그리고 time per learning step에 대하여 정리한 표현입니다. learning time도 스케일이 커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스텝당 learning time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케일이 커질수록 액션 스페이스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기가 어렵고 학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안한 강화습 모델을 사용했을 때와 전체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fully search했을 때 시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array structure 사이즈에 따라서 약 24분, 2시간, 17시간이 넘게 걸린 것에 비해 full search 메소드를 통해 계산을 하였을 때의 경우의 수는 32 컨비네이션 17, 64 컨비네이션 35 등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방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한한 방법으로 훨씬 시간적인 이득을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러닝 레이트는 환경에 따라서 적합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러닝 레이트를 너무 크게 잡으면 학습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하다 발산하기도 합니다. 너무 작은 값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면 학습 단계가 너무 많이 필요하여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0.01부터 시작하여 아담 옵티마이저와 같은 경우 러닝 레이트를 0.001 또는 0.0005의 값을 추천하기 때문에 학습을 진행해 보았을 때 0.0001의 경우가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Reinforcement Learning 모델에 대한 머신러닝적 관점에서의 Verification Summary입니다. Size of Array Structure에 대한 결과로는 각 스케일에서 모두 잘 컨버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Learning Rate Discount Factor, PPO 하이퍼파라미터에 대하여 가장 안정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는 값들을 고출하여서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그널 인투이티 관점에서의 Verification입니다. 모델이 제안한 디자인에 대한 SI 분석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로스 포인트 어레이 스트럭처를 디자인한 후에 3DM 서버를 통해 인터커넥션 라인의 RC 밸류를 추출합니다. 그 다음 RC 서킷 모델을 구성하여 서킷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크로스톡과 IR 드롭으로 인해 볼티지 마진이 얼마나 디그레이드 된지를 분석하여 디자인의 퍼포먼스를 계산합니다. 왼쪽은 기존의 64x64 스케일의 인터커넥션 디자인이고 오른쪽은 강학습 모델이 제안한 옵티멀 인터커넥션 디자인입니다. 학습한 모델로 10,000번의 테스트 샘플을 통해 나온 결과이고요.
프랙티컬한 비교를 위해 인터컨션 라인은 20nm부터 5nm까지 공정을 사용했다고 가정하였으며 64x 64 구조를 캐스케이드하여 2K x 2K 구조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인터컨션 라인은 커퍼로 가정을 하고 다이렉트 물질은 로우 K를 사용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통해 기존의 디자인과 옵티멀한 디자인에서의 크로스톡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Rising Falling Edge에서 크로스톡이 도미넌트하게 나타나며 컨벤셔널한 디자인은 균등의 위스의 2배, 즉 앞서 리얼드 팩터에서의 케이스 2인 경우고 옵티멀한 디자인에서는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며 케이스 4와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톡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존의 디자인과 옵티멀한 디자인에서 worst case일 때 IR 드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베스트 케이스일 때 드라이브 센스 앰플리파이어와 가장 가깝게 위치한 메모리 셀의 경우 시그널 패스가 가장 짧아 1.3V의 볼티지 마진을 보이지만 월스트한 케이스 경우에는 IR 드롭이 일어나게 됩니다. 컨벤셔널 디자인에서는 약 0.93V로 볼티지 마진이 디그레이되는 것에 반해 옵티멀 디자인에서는 약 1.1V로 개선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퍼시스 테크놀로지 노드 사이즈에 따른 인터컨션 디자인의 성능 비교 그래프입니다. 퍼포먼스가 얼마나 디그레이드 되었느냐에 대한 것으로 옵티멀 디자인의 경우 기존의 디자인보다 20nm 공정일 때는 38.5%에서 21.5%로 약 17%, 10nm 공정에서는 약 20%, 그리고 5nm 공정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했을 때는 26.5%의 성능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기존의 구조와 비교를 하였을 때 가우스 모델이 제안한 디자인이 더 나은 시그널 인티그리티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미세 공정이 진행되면서 SI 이슈들은 더 크리티컬해지고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SI 분석은 점점 더 중요해지지만 기존의 방법으로는 디자인 룰이나 사소한 변경으로 인해 전체 디자인을 다시 모델링하고 분석해야 하는 반복적인 프로세스가 요구됩니다. 강화학습 기반의 제안한 모델은 스칼라빌리티와 플렉시빌리티라는 장점으로 어디든 적용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리워드 팩터나 컨디션들을 추가한다면 원하는 크기의 피지컬 퍼포먼스와 스페시피케이션을 가진 옵티멀한 디자인을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이나 코멘트를 주시면 반영하여 더 나은 박사학위 논문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